이 출산율 0.65라는 이 현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다.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잘 살면은 애기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단순히 출산율만 떨어지는 거면 진짜 애기 키우는 거 그 단일 하나만 문제일 텐데 가족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표들이 다 박살이 나 있어요. 출산율도 0.65죠. 이혼율도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자살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 모든 지표들이 뜻하는 거는 내 삶은 너무 위험해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멘탈 코치 닥터이티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2023년 4분기에 출산율이 0.65가 나왔잖아요. 매번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파다 보면은 우리들의 행복도에 관련된 멘탈 문제, 그리고 그 멘탈 문제에 가족 문제가 굉장히 크게 개입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국가나 우리나라 살리자 이런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요. 이 출산율 0.65라는 이 현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잘 살면은 애기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못 사니까, 금전적으로 힘드니까 애기 안 낳는 거야.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이 데이터가 되게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국가들은 어떤 국가일까요? 우리 생각대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높을까요? 아닐 거예요. GDP가 굉장히 낮고 경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 다 잘 사는 국가예요. 그러면 이 모순이 왜 생기냐?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미국 사회 내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계층은 백인 가정 내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이 가장 출산율이 떨어지고,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민자 계층이거나 소수민족인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똑같이 돈을 못 버는데 백인 가정과 이민자 가정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재밌는 과학적 지식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인사이트를 좀 더 파볼게요. 술을 담글 때 필요한 생물체가 효모라는 애가 있어요. 이 효모라고 하는 생물체는 무성생식도 하고 유성생식도 해요. 아무 때나 유성, 아무 때나 무성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이 있어요. 주어진 환경이 생존하기에 적절하다라고 하면 유성생식해요. 내가 생존하는 데에 가혹한 환경이다 라고 하면은 무성생식합니다. 이거는 효모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동시에 하는 생물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이게 다세포 생물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 포유류들도 영양분이 충분하지가 않고 포식자들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서식 환경에 순간적으로 노출된 개체들은 번식을 잘 안 해요. 이제 우리 사람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유성생식을 왜 안 하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이 가족을 꾸리기에, 아이를 낳기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출산율만 떨어지는 거면 진짜 애기 키우는 거 그 단일 하나만 문제일 텐데 가족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표들이 다 박살이 나 있어요. 출산율도 0.65죠. 이혼율도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자살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 모든 지표들이 뜻하는 거는 내 삶은 너무 위험해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애를 많이 낳는다. 이민자 가족들은 백인 가족에 비해서 자신의 삶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죠. 대체 왜? 뭐가 안전한 걸까? 가족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을 꾸리는 거니까 내가 이전 가족을 보고 느끼는 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전에 속해 있던 가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이 됐으면, 아, 가족이라는 거는 꾸리면 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생겨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내가 원 가족들을 보고 가족을 꾸린다고 하는 건 행복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네? 맨날 싸우고, 엄마라는 사람은 애들 보고 맨날 니들 때문에 아빠랑 못 헤어졌고, 니들 때문에 개고생했고, 내 인생은 불쌍하고, 결혼 늦게 할 걸 그랬어, 니들은 나처럼 되지 마, 니들 그러다가 나처럼 돼, 공부시킨답시고 이런 저주들을 내뱉으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불행에 노출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면 당연히 새 가족을 만들기가 무섭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결론적으로 가족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너무 적었다. 수십 년 동안 이게 누적이 됐고 계속 이게 수치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계속 출산율이 낮은 거는 단순히 돈만 많으면 해결될 문제고 이거는 사회 탓이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는데, 사회 탓을 할 바에는 저는 가족 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더 기본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생존 그 자체고 가족이 있다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목적이나 가족이란 관계가 수단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수단으로 삼는 문화에서는 가족이라는 게 무의미해져요. 애 낳아봤더니 소용없다 이런 말이 너를 통해서 뭐 얻어내려고 했는데 투자 실패했다. 이 얘기는 가족이라는 그 관계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관계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주고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해야 예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뻐해 주는 거고, 결혼을 할 때도 뭔가 엄마 아빠 욕심을 잘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뭔가 좀 칭찬받은 것 같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는 내가 하는 선택이면 뭐든 믿어주실 분이고, 이런 믿음들이 생겨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근현대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이에요. 내전도 겪고 식민지도 겪고, 이런 식의 사회가 가족 공동체가 잘 유지된다면 이상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시기 지나왔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시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그거를 견뎌내고 가족 간의 안정감을 희생해서라도 이걸 이뤄냈으면 지금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계속 안전해지려고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는 건 이제 넌센스예요. 비논리적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가족한테 받았던 안전하지 못한 어렸을 때 생긴 상처나 트라우마나 단절된 연결감이라던가 불편한 공존이라던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분화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안전감을 느끼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짝을 찾는 눈이 길러지고 또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아이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